어느덧 캠퍼스에 찾아온 따스한 봄. 새롭게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들의 표정에서도 설렘이 느껴지는데 요즘 하루하루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는 오늘의 주인공. 올해 고려대학교를 입학한 최형훈 군. 특히 수능 화학 만점은 생각지도 못한 결과였다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더 어려운 과학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재미도 없고 주변 애들은 더 잘하는 것 같고 1학기 중간고사 과학 성적이 4등급이 나왔었죠.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었던 형훈 군의 성적은 3, 4등급. 공부 방법을 모르니 그저 어렵기만 했다고. 형훈이 공부하는 스타일은 주변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따라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갔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이 뛰어났지만 기분에 따라 공부하다 보니 성적 기복이 심했다는 형훈 군.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은 후엔 승승장구. 그중에서도 탄탄한 개념 정립으로 역전을 이뤄낸 형훈 군의 화학 공부법을 지금 공개한다. 대학 입학 후 2개월 만에 형훈 군이 광주 고향집을 찾았다. 뭐든지 스스로 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힘든 일이 닥쳐도 혼자서 고민했다는 형훈 군. 사실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렸다 뿐이지 몇 번의 좌절을 겪었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성적이었다. 제가 사실 1학년 때는 과학 공부하기도 정말 싫어했어요. 재미도 없고 너무 어렵기만 하니까. 자, 이온화 에너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국영수 공부에 밀려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중학교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과학 개념들. 첫 수업부터 자신감이 떨어져 버리니 과학 공부는 뒷전. 그렇게 형훈 군은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만 같았다. 각각의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2학년 막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도 따라갈 수 있다고, 선생님이 또 많이 도와주겠다고. 더욱이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 어떤 과목을 골라야 할지도 모른 채 첫 화학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자, 1학년 때 배웠던 과학이 어려웠었겠지만 그거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볼 때 그 1학년 때 내용이 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2학년, 3학년 때 공부했던 것이 나오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몰라도 된다는 거,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알겠지?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 형훈 군은 해보자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효율성은 높이되 시간은 단축할 수 있는 자신만의 화학 공부법을 만들어냈다. 남들보다 뒤늦은 출발. 형훈 군에게는 무엇보다 시간을 아끼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화학 공부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그리고 수업 시간 안에 개념 정리를 끝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몇 가지의 원칙이 세워지자 자신에게 맞는 개념 정리 공부법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실 때 프린트를 나눠주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따로 노트를 안 만들고 이 프린트에 바로바로 정리했는데 정리할 때 선생님이 수업해 주시는 거 듣고 이제 이런 개념서, 순환특강 같은 개념서도 같이 확인하면서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내용 맞춰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듣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산화환원 단원인데요. 산화환원이란 개념이 처음 배울 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접하는 단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해 주시는 거 듣고 있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순환특강 산화환원에 나와 있는 페이지를 보면서 예시까지 다 읽어보면서 선생님 수업도 듣고 하면서 좀 더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여기다가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잡았죠. 선생님의 추가 설명과 개념서를 함께 확인하며 첨가 내용을 기록해 놓는 것이 포인트.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된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 있으면 가끔 좀 이제 스치듯이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가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좀 다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이제 같이 제가 둘 다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은지 생각해 보고 아니면 선생님께 질문 드려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더 옳은 내용을 판단해서 여기다 정리해서 적었죠. 이게 제 개념 노트가 되는 거죠. 탄탄한 개념 정립을 위한 화학공부법 첫 번째. 수업 내용을 들으면서 개념서를 동시에 살펴본 후 빠진 설명이나 추가 설명을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이나 정리 노트에 덧붙여 기록한다. 즉,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드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노트 필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강의를 못 봅니다. 노트 필기는 언제 하느냐?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를 숙지했을 때, 왜냐하면 아는 거 모르는 거가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적는 거죠. 막 적으니까 너무 힘들게 되고 분량이 많고 적다가 지쳐서 끝까지 못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선생님이 준 프린트를 가지고 거기다가 얹혔기 때문에 속도감이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 붙여가면서 재미를 느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공부법이었고, 이 수업 들은 내용들을 저 나름대로 일단 한 번씩 보면서 다 외우죠. 이거를 읽으면서 여든 보면서 여든 다 외운 다음에 이걸 덮어놓고 치워놓고 따로 백지를 A4 용지를 펴가지고 거기다 다 외워서 적는 이게 저희 백지 테스트였는데, 이걸 함으로써 제가 확실히 외우고 있었는지 안 외우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잘못 외웠던 내용들은 여기다가 그 제 개념 노트인 프린트에다가 표시를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외우게 될 때가 있으면 그 부분을 더 중점을 맞춰서 외우고, 이런 식으로 백지 테스트라는 저만의 공부법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정리한 개념은 혼자서 백지 시험을 보면서 암기를 했는데 이때도 원칙이 있었다. 그 수업 든 바로 그날 백지 테스트를 봐야 효율이 가장 좋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제대로 외웠나 안 외웠나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저는 보관하지 않았고요. 그냥 버리고 다음에 공부할 일 있으면 다시 A4에다 테스트를 보고, 백지 테스트로만 이 화학 개념 공부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갔죠. 형훈군의 화학공부법 두 번째. 수업 당일 정리한 개념 노트를 보면서 외운 후 백지에 쭉 써보는 백지 시험을 본다. 이때 외우지 못한 것이나 자주 틀린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이 백지 시험은 시험 전에 반복해서 진행함으로써 성적 향상을 이끌어낸다. 이 백지 테스트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고요. 유용한데 개념 정리가 되고 나서 자기 노트 필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거지, 백지 테스트를 먼저 하고 개념 정리 동시에 하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 결국 개념 정리가 끝난 뒤에, 노트가 끝난 뒤에 백지 테스트를 한다면 매우 유용한 방법이고 다 따라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 문제, 뭐 순서, 배열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유형이 그 같은 개념 써도 항상 다른 문제 유형으로 나오니까 이게 유형화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개념을 탄탄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문제를 딱 한 두 종류 정도만 풀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기출문제고 하나는 연계교재, 이 두 종류의 문제집만 풀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그냥 푸는 건 방식은 똑같이 풀었는데, 문제 풀고 나서 이제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따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시간 절약하고 싶어서 그 틀린 문제에다가 바로 볼펜으로 이제 정리를 했죠. 어떻게 풀어야 맞는 풀인지. 형훈군의 화학공부법 세 번째. 개념을 적용해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푼다. 이때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문제집에 바로 정리한다. 이 친구는 반복을 많이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안 만든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오답 노트를 만들다 보면 그 해설지에 의해서 자기가 종속이 돼요. 근데 만들지 않고 답만 체크해놓고 그 문제에 집중했던 얘기는 다시 풀면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봤을 때 반복하면서 아, 이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풀이가 나오네? 그러면서 실력이 엄청나게 느는 거죠. 탄탄한 개념 정립으로 화학 고득점 받는 형훈군의 화학 공부법. 먼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며 동시에 개념서를 비교 분석해 빠진 설명이나 추가 설명을 기록,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든다. 두 번째, 수업을 들은 그날 저녁에 바로 개념을 외운 후 백지시험을 본다. 이때 자신이 외운 것과 외우지 못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외운 개념들을 활용해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해설을 보지 않고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본 후 틀린 문제는 바로 문제집에 정리하고 따로 오답 노트는 만들지 않는다. 개념을 확실히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형훈군만의 방식이었다. 며칠 후 공부의 왕도가 멘토가 되어 멘토링을 진행하는 1:1 밀착 멘토링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선배 최영훈 학생이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혹시 과학에 관심 있는 멘티 학생들은 지금 2학년 5반 교실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주 고려고 1, 2학년 후배들을 중심으로 형훈군의 공부법을 멘토링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모집했다. 다들 근심 가득한 얼굴들. 과학 공부에 희망을 찾기 위해 용기를 냈다는데 과연 어떤 공부 고민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청서를 받아보기로 했다. 평소 막연하기만 생각했던 고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본 시간. 누군가의 공부법을 배우기 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멘티 신청서를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멘티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계속 문제만 돌리고 있는데 속도는 안 늘고 정답률도 그대로 해가지고 저보다 1학년 때 성적이 조금 낮았던 아이들한테도 조언을 구하면서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거지. 걱정되기도 하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특히 1단원부터가 안 돼가지고. 한편 후배들의 이런 모습을 다른 장소에서 지켜보고 있는 멘토 형훈군. 빼곡하게 적힌 공부 고민들을 보니 꼭 도움을 줘야겠다는 의지가 샘솟는데 애들 다 공통된 의견이 문제 빨리 풀고 싶다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느낌이다. 이 친구가 제일 그래도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고.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자신의 공부 방법이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이 밀려오는 형훈군. 신중하게 멘티를 고르는데 과연 누가 멘티가 되었을까? 그날 오후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멘티를 기다리는 형훈군. 과연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멘티. 안녕. 형 안녕하세요. 라우찬이니? 네. 오늘의 멘티는 고려고 2학년 배우찬군. 선택 과목으로 화학을 선정했지만 높은 난도와 심화된 내용 때문에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1학년 때 공통과학을 공부할 때는 이제 과학의 어려움을 잘 몰랐는데 2학년 이제 올라오면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네 분야로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저보다 1학년 때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던 아이들에게 이제 오히려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성적도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멘티 활동을 신청했습니다. 너는 공부 평소에 어떻게 해서? 저는 일단 수업을 먼저 듣고 나서 이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선생님께 뭐 질문하기도 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봤거든. 공부법을 알려주기 전 형훈군은 멘티에게 무작정 다른 사람의 공부법을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인지 먼저 파악해보기를 권했다. 나는 어떻게 했냐면 네. 우리 수업할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프린트를 많이 주셨거든. 네. 그래서 프린트 보면은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그냥 바로바로 프린트에다 정리해서 네. 이제 프린트에 안 적혀 있는 건 내가 따로 이렇게 막 메모하면서 적고, 필기할 때 네. 선생님 설명만 들으면 가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수능특강 같이 좀 내용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을 같이 펴놓고 선생님 수업 듣고 이거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건 수능특강 같이 찾아보면서 어떻게 정리되어 있나 찾아보고 거기에 이제 그런 걸 다 들은 다음에 내 나름대로 이걸 정리해서 다시 메모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 이러면 다음에 한 번 더 볼 때 이해가 훨씬 더 잘 되고. 형은 왜 이렇게 노트에다 안 하시고 프린트에다 필기를 하셨어요? 노트에다 필기하면 정말 좋긴 한데 네.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간 더 쓰고 그래서 그러게 시간 버릴 바에는 차라리 훨씬 더 시간 아끼려고 그냥 바로바로 프린트에다 정리해버리고 이렇게 그냥 다 메모해서 적고 이렇게 했지. 여기서 네. 보면은 구리선의 은이 속출되고 수용액이 점점 푸르게 변한다고 나왔잖아. 네. 근데 이 푸르게 변한 게 나는 왜 푸르게 변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네. 그래서 막 수능특강 같이 펴보면서 찾았는데 이 구리 이온이 푸른색이라서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넣으면은 구리 이온이 나오잖아. 네. 그래서 구리가 점점 수용액이 점점 많아지니까 색깔이 점점 푸르게 된다. 이런 거를 따로 이렇게 메모해주고 수업 들으면서 책 같이 보면서 안 설명이 안 되신 부분, 안 해주신 부분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통 공부를 할 때 네. 국영수의 시간을 많이 쓰잖아. 네. 그래서 과학 공부를 소홀히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요즘 추세가 이제 과학이 또 어려워지는 추세니까 과학에도 시간을 충분히 해야 돼. 네. 그래도 가장 그 시간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생각하다가 하나의 나만의 개념서 그런 걸 만들려고 노력했지. 우창군의 고민인 화학 공부의 높은 난도와 심화된 내용을 정복하기 위해선 탄탄한 개념 정립이 1순위.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어 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만 한다고 해서 개념이 자기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 있는 개념들을 자기 걸로 하기 위해 할 수 있나요? 그거는 나는 백지 테스트란 걸 보면서 내 거 개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네. 나는 수업 듣는 날 밤 야자 시간에 이걸 그대로 다 외워가지고 이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백지 테스트라고 A4 용지에다가 이걸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다 옮겨 쓰는 거야. 머릿속으로 기억한 거를. 틀린 내용 있으면은 비교해보면서 이 부분이 틀렸구나 하고 체크하고 다시 한번 외우고 이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2학년 끝나고 3학년 돼서도 이제 한 번씩 더 해보면서 다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하고 그게 언제쯤에나 보냐면 문제를 풀고 있거나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해 봤는데 내가 내용 알고 있던 게 좀 잘못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이게 좀 헷갈린다. 네.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이 백지 테스트를 다시 처음부터 다 봤지. 이게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이게 내가 지금 외워졌나 안 외워졌나 헷갈릴 때가 있거든. 네. 외워진 것 같고 넘어가 버리고 귀찮으니까. 근데 이게 백지 테스트를 보면은 확실하게 내가 외웠다는 걸 외워진 거랑 안 외워진 걸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 정리한 개념은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 수시로 백지 시험을 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개념을 확실하게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형, 근데요,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앞에서 실험을 직접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는 외우기가 힘들던데 이런 거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나는 그런 실험까지 외우려고 해버리면은 잘 안 외워지더라고. 나중에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까 내가 백지 테스트를 본다고 했잖아. 네. 그럼 그 내용들을 다 완전히 숙지한 상태잖아. 네. 그럼 그렇게 백지 테스트로 완전히 숙지한 상태라면은 이런 실험 같은 것도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게 돼. 그리고 보통 이런 실험 같은 거는 이 개념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개념을 충분히 외웠다면은 이 실험의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할 수 있어. 외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이해를 한다고 다가가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여기로 예시를 들면은 아까 내가 이 금속 반응성에서 반응성 큰 게 더 먼저 산화돼서 나오고 이런 게 있잖아. 네. 이런 거를 다 숙지해두고 있다면은 이런 실험에서 구리가 반응성이 큰 것만 알고 있으면은 네. 구리가 이렇게 속출돼서 나온다. 이거를 그냥 바로바로 안 외우고도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거지. 원인과 근거가 다 개념에 있으니까 네. 이 외웠던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유독 실험 관련 문제를 풀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개념을 암기한 후 문제는 이해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까지 말해준 게
이제 내 전반적인 공부 방법이었고 네. 다음에 네가 이렇게 공부 한번 시도해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자. 네. 형훈이 형은 화학에서는 개념이 탄탄해야 문제도 잘 풀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하려는 생각은 잘 못했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 잘 푸시고 그러시니까 신뢰가 가가지고 저도 이제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개념을 탄탄히 해볼 생각입니다. 며칠 후 화학 공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배우찬 군의 집을 찾았는데 화학 고득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개념 정리. 우찬 군은 부교재로 사용하는 개념서에 추가 설명을 기록해두기로 했다. 그리고 외운 개념들은 바로 백지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분명 다 외웠다고 자신했건만 자꾸만 개념서를 펼쳐보게 되는 상황. 역시나 높은 난도의 내용이 문제인 걸까? 우찬 군은 자신이 암기하는 것에 취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조금 번거롭고 어렵지만 천천히 백지 시험을 완성해 갔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자신이 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우찬 군. 다음 날 멘토 형훈 군에게 SOS를 보냈다. 멘티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멘토. 그동안 우찬 군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마음이 통했는지 앉자마자 공부 이야기부터 꺼내는 두 사람. 처음이라 조금 오래 걸린다. 공부한 거 한번 볼까? 예. 본격적인 멘토링을 위해 그동안 공부한 것을 가져오는 우찬 군. 고민스러웠던 부분을 의논해 보는데 너는 근데 개념 노트 같은 거 따로 있어? 저는 근데 형처럼 이제 뭐 프린트를 받지도 않았고 이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지만 노트 정리하는 게 맞지. 그리고 노트 정리할 때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선생님 설명도 듣되 네가 자주 보는 참고서나 자습서 같은 거를 같이 펴놓으면서 이걸 같이 비교해 가면서 너만의 생각으로 더 정리해 보는 게 정말 이렇게 좋은 과정이야. 공부한 거 한번 볼까? 예. 열심히 했는데 백지 테스트는 막 노트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꼭 막 세세하게 쓸 필요가 없어. 여기 지금 핵전화량이 클수록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기면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거잖아. 네. 막 여기 한번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또 다시 옮겨 적을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간단화시켜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까지 줄여버리고 시간 아끼는 게 이 내 공부 방법의 목적이었으니까. 네. 공유결합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두 원자의 핵과 핵 사이 거리의 절반을 반지름으로 사용. 좀 말이 길잖아?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거리의 절반. 먼저 해봤던 경험을 토대로 백지 시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형훈 군. 이렇게 하면 좀 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더 짧게 써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네. 백지 시험은 자신이 암기했는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 백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네가 공부하다가 뭐 문제를 풀다가 좀 막히는 내용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건지 좀 헷갈리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 순간에 다시 한번 백지 테스트를 보는 거야. 이제 그때는 한번 네가 해봤던 거잖아.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시간이 그렇게 더 오래 안 걸려. 만약에 네가 이거를 두 번째 보게 된다면 이거 써주고
이런 식으로 타이틀만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이 내용만 나중에 네가 백지 테스트 보면서 이걸 안 보고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야 훨씬 더 시간 아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백지 시험부터는 단원 제목만 먼저 적어놓은 후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하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 형, 근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이 백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백지 테스트를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면 이 문제지를 한두 번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화학이란 과목이 충분히 그 문제적 활용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 네. 하지만 이 문제적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내용이라 난 생각하거든.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해진 문제 유형이 있잖아. 네. 근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항상 달라지잖아. 네. 항상 달라지고 다양해지고 다른 문제가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개념을 먼저 탄탄히 해놔야 네. 더 중요한 원초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어려운 문제들을 더 쉽게 풀어낼 수 있고 결국에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는. 정해진 유형이 없는 화학 과목에서 고득점 받는 지름길 또한 개념을 탄탄하게 정립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개념만으로는 그치. 도저히 적용해도 적용 자체에서 이제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네가 개념을 탄탄히 하지 않고 문제를 푼다면은 이 문제는 결국 네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잊혀지고 지나가는 문제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 개념을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백지 테스트가 중요한 이유이고. 개념 같은 거를 단순히 반복 형식으로 똑같은 내용만 본다기보다는 이제 할 때마다 더 깊이 있게 알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것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직접 백지에다가 써보는 형식을 통해서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멘토 형원군의 도움으로 어렵게만 생각했던 화학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된 우창군. 화학 만점을 이뤄나겠다는 의지가 불끈. 2년 후 공부의 왕도에 출연하길 기대해본다.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만의 공부법으로 화학 성적의 역전을 이뤄낸 형원군. 이 소중한 경험은 형원군의 밝은 미래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고등학교 때 안 해왔던 새로운 공부하는 거니까 그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고 애들하고도 재밌게 지내고 이제 20대 초반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즐길 만큼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